사업단 소개는 대부분 알고 계실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이고요.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던 개별 중복 지원들을 사업단을 통해서 통합시키고 소위 전주기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 조직으로 지난해 만들어졌습니다. 약 1.2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현재 357개 과제가 이미 발주가 돼서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정도의 내역 사업으로 357개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357개 과제는 현재 1,112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가장 많고요. 기업, 대학, 연구소 이 순대로 과제에 좀 참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앞서 발표도 몇 번 거론이 됐지만 저희는 기술 로드맵, 기술 성숙도라는 TRL 단계에 따라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과제는 저희 사업화 과제라고 부르고 있고 사업화 과제는 TRL 8단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제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추가로 발주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예타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예타에서 제시된 소위 새 세부 사업, 각 25개의 기술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디자인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AR, VR 기술 기반의 실감형 의료기기 및 도전적 의료 환경 개선 기술 개발이라는 기술군을 가지고 디지털 치료기기 쪽으로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이미 4개 정도 과제가 발주된 것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위에 2개는 기술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배뇨장애 디지털 치료제 개발,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연계된 이명화나 아바타 시스템. 이 둘은 아직은 제품화 단계는 아니고요. 기술 개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제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기성과 군이라고 해서 신경질환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기기 쪽으로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57개 과제 중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로 출발하지 않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결과물이나 아니면 확대 결과물로 추가적인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단이 현재 이제 내년부터 진행될 새로운 과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분과 회의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은 내용인데요. 아마 제본으로 발표된 자료는 맨 위에 것은 빠져 있고 밑에 3개만 들어 있을 텐데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성과 저희가 TRL 6부터 8단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처방에 근거한 디지털 치료기 개발이라는 RFP를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 RFP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서 오전에 부처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근거를 만드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의 RFP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행위가 연계된 임상 처방을 전제로 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할 예정이고요. 이 과제를 통해서 실제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고 임상적인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급여 적정성에 대한 검증까지 이 과제 기간 내에 저희가 4년을 부여해둘 계획인데 진행이 돼서 디지털 치료기가 만들어지고 실제 신의료 기술이라든지 보험 등재까지 완료할 수 있는 좀 공격적인 목표로 제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기 성과 과제 중에서 AR, VR 기술이 연계된 진단 치료기기 개발로 우선 제목을 정하고 있고요. 이 과제의 핵심은 일단 컨텐츠 개발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콘텐츠가 포함된 융합형 의료기 개발을 허용해주는 형태로 과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성과 형태로 준비하고 있고 조기 성과는 2022년부터 총 4년 동안 개발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고 2+2 구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RFP는 AR, VR 하드웨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에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의료기 개발로 현재 RFP를 정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있다면 고도화하고 컨텐츠를 연계하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포함하는 형태로 과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디지털 치료기기 또는 VR, AR 연계된 형태의 핵심 기술 개발하는 과제도 기술 개발로 좀 포함을 시켜서 기술 개발이라는 저변 확대도 좀 하고 실제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도 기획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4개 RFP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 부처 보고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빠르면 12월 중에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4개 RFP를 합하면 최대 10개 정도 과제가 내년도에 발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만드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해서 몇 가지 미래 핵심 기술들을 리스트업했고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해서 2030년까지 가능하면 필요한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기획해보는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단에 필요한 과제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는 내용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산업화에 좀 전반적인 정보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과는 비대면 진료 포함이 돼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나갈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나 범위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고 기술 동향 그리고 기술 수준에 근거한 수학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로드맵에서 반영을 해볼 계획이고 이걸 통해서 단기적인 로드맵 그다음 203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까지 만드는 걸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발주가 나간 상태고요. 아직 사업자 용역 사업자는 선정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번 달 안에 선정이 돼서 로드맵 작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R&D 과정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실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삼성병원하고 한양대 김현수 교수님께서 이 사업화와 전주기 지원에 대한 말씀 많이 주셨고요. 저희 사업단에서도 지금 발주된 과제에 대한 이 사업화 지원 활동, 저희 사업단 이름 자체에 전주기라는 표현도 들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개 플랫폼을 이미 디자인을 해서 연구자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첫 번째 플랫폼은 차세대 R&D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D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허브 활동들 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이제 발효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여러 적용들을 제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혁신법에 따른 이 연구 과제 관리 시스템 PMS라고 저희 부르고 있는 과제 관리 시스템 이제 통합 PMS라고 해서 아이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금년 말에 저희 사업단이 아마 이 통합 아이리스의 첫 번째 적용 기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제를 발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많은 과제들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자문 형태로 과제 팀들하고 협의하면서 이슈 사항들, 그다음에 애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하고 해결 방안들을 찾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 평가가 내년부터 진행이 돼서 저희가 단계 평가를 좀 엄격하게 하는 형태로 혁신법 취지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특허 지원 플랫폼입니다. 아까 이제 2부 두 번째 발표에서도 이제 논의가 됐지만 특허는 기술 개발에서 특허는 역시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이고 저희 사업단에서는 3단계로 특허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P 리스크를 분석해주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IP 리스크 분석에 근거해서 실제 IP R&D를 하는 IP 출원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하는 IP R&D 단계가 두 번째 단계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기술 자체가 사업화될 수 있는 기술 사업화에 대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 2, 3단계가 좀 시리얼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개발 결과 수준에 따라서 3단계 바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특허 관련된 여러 요청들 연구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82개 과제가 이미 IP 리스크에 대한 스크린을 끝냈고 현재 24개가 추가로 확정이 돼서 24개 연구 과제 팀 대상으로 IP 리스크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IP 리스크 분석이 끝나면 2단계 IP R&D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 초에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특허청이 지원해주는 IP R&D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본부처 사업단의
특화된 연계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현재는 10개가 선정이 돼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금년 말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이제 추가 공고에서는 최대 30개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드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 R&D는 말씀드린 것처럼 IP 리스크 분석이 끝난 저희 사업단 과제 팀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임상학계 플랫폼입니다. 아까도 언매니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 사업단도 언매니즈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고 실제 연구개발 과정에서 임상 현장과 얼마나 밀접하게 논의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단 과제 그 중에서 사업화 과제들은 기업과 병원이 컨소시엄으로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 특정 병원 중심의 임상 활동을 가능하다면 해당 임상학회 차원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래서 임상학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제 결과물들을 노출하고 협의하고 객관화시키고 공론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할 거라고 봐서 그런 활동들을 대한학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서 68개가 신청이 됐고요. 그중에서 44개의 과제 대상으로 총 58개 임상학회가 이미 매칭이 됐습니다. 오늘 자료 참석해 주신 대한의학회에서 이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해주고 계시고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돼서 임상학회와의 이런 밀접한 협력 활동들은 사업단의 중점적인 사업화 지원 활동을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R&D 인프라 지원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실제 연구개발에서 이 첨복과 협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험 검사 기관 협력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해당 기관들과 이미 업무 협약을 맺었고 관련된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R&D 협력 지원 기관 통합 안내서라는 걸 만들어서 연구자분들에게 이미 배포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디자인부터 시험 검사까지 의료기기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주체들의 정보를 만들었고 이것을 안내서를 이제 형태로 만들었고 이미 연구자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91개 기관이 들어가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 이미 이제 자료가 공개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규제 대응 플랫폼입니다. 이제 의료기기는 디지털 치료기기든 디지털 치료기가 아닌 의료기기든 간에 규제가 결국 중요한 부분이고,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허가와 인허가 이후에 신의료 기술, 신의료 평가, 보험 등등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저희 사업단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하는 현재로서는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 준 식약처를 위시해서 정보원 그리고 네카, 심평원 굉장히 많은 지원들도 받고 있고요. 개별적인 벌써 저희가 13차 규제 대응 플랫폼을 진행을 했고 총 3번에 걸친 사업단 대의를 통해서 관련된 규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식약처, 정보원, 네카, 심평원 규제 관련된 기관분들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해서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허가도우미 제도를 약간 응용한 범부처로기 연계발 코디 프로그램을 식약처에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현재 사업단 과제 중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3개 과제가 코디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플랫폼은 CRO 자문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의료기 연구개발 과제를 357개가 발주돼서 말씀드렸지만 과제 팀들을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 생각보다 일정 관리하는 것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 많이 봤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에는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있지만 막상 만나서 협의해 보면 실제 인허가 받는 것조차가 좀 어려운 이런 과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인허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후에 신의료 평가라든지 보험 등재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사업화 대상 과제 중에서 82개 과제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개발 목표들의 최종고를 저희가 선정해 놓고 최종 목표 일정으로부터 역산을 해서 필요한 각 단계를 도출해내는 이런 마일스톤 분석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82개는 완료가 됐고요. 82개 중에서 이런 마일스톤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이런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1:1 컨설팅을 79개 연구팀하고 진행을 했고 어제까지 해서 79개 연구팀과 미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연구자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결과물이 어떤 품목명에 해당이 되고 등급은 뭐고 임상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정리 안 돼 있는 것들 안 돼 있는 상황을 저희 많이 목격하고 있고요. 이런 CRO 지원 활동을 통해서 일정과 개발 목표들을 단계별로 정의하는 활동들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시장 진출 플랫폼이고요. 아직은 이제 개발 단계가 많아서 시장 진출 쪽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언매니지로부터 출발해서 과제가 기획이 되면 타겟 마켓 누구에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를 함께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타겟 마켓에 대해서 연구자분들이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조기 성과를 중심으로 과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기 성과 결과물 중심으로 결과 나오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뭐 패키지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저 사업단에서 좀 최대한 방안들을 만들어서 함께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플랫폼은 K 브랜드화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국산 의료기기가 대학병원의 공급률이 8%밖에 안 된다고 이미 여러 통계를 통해서 제가 발표를 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가 사용자 신뢰성을 객관화시키고 사용자 신뢰성을 통해서 국산 의료기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들을 좀 취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 민간 인증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의학 칼리버를 통해서 지금 프로그램 기획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그 정책 기획 프로그램 단계에 있지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국산 의료기, 특히 사업단을 통해서 만드는 과제가 어떻게 하면 실제 공급 이후에 사용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신뢰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화시키고 개량화시키고 공론화시킨 객관화시키겠다는 것이 이 플랫폼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11월 25일 날 한림원과 저희 사업단이 공동으로 관련된 심포지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플랫폼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플랫폼입니다. 몇 번 오늘 포럼에서도 거론됐던 오픈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금년부터 O2O 사업단을 기획을 좀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플랫폼 활동들이 현재까지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그 플랫폼 지원 활동들을 온라인화 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지식화 시키고 통계화 시킬 수 있다고 저희가 봐서 KMP 데스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온라인 사업단과 오프라인 사업단이 함께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뭐 규제라든지 정책 지원 활동들도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활동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현재 사업단 1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실제 굉장히 밀접한 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은 21년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